구정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정질의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로 조금 통합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종로구가 인증받은 친화도시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고령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는 3개 친화도시를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국가나 혹은 외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다든지 혹은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저가 얼마 전에 이제 아동 친화도시 인증 최종 보고서를 갖다 왔는데, 사실 아동 친화도시를 인증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제 재인증을 위해서 검토하는 영역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라고 말은 인증을 받았는데 관내에 아동 관련 시설이 전무한 게 지금 종로구의 현실입니다. 지금 2개 정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상담센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아동 친화 도시의 모습이 맞는지 청장님은 이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이 아동 친화도시지 이게 아동 친화도시가 맞느냐는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군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뭐 놀이 여건을 확충하고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1월 달에 이제 개정인 청소년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청소년 집의 설계에 그 아동 참여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구했고 그걸 설계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그러고도 뭐 3년 동안 학교를 찾아가는 아동 참여 교육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또 유니스프에서 인정을 받아서 다른 구에서 그 벤치마킹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동 친화도시가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새기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우리 구의 정책적인 목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놀이 여건도 확충하고 권리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이 초반될 수 있는 만큼 좀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고령 친화도시, 뭐 아동 친화, 여성 친화도시라는 친화도시의 명칭들은 참 좋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친화도시를 느끼고 있는지가 사실 저는 의문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지점을 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실 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 어떤 행정적인 체제를 갖고 있느냐,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으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과 행정 부분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노력을 안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 여건의 문제 때문에 각 뭐 아동이면 아동, 그다음에 여성이면 여성, 그다음에 우리 지금 뭡니까 그 고령 친화도시는 고령 친화도시 3개 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제 들어오시면서 다양한 지금 사업들을 확장을 하시고 특히 종로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로 토박이로서 보셨던 부분들을 지금 전면적으로 사업에 내세우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종로형으로 청장님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러했던 것을 전환을 하고 다른 자치구와 차별성이나 좀 특화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동의합니다. 현재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조금 이제 좀 한계에 왔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너무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이 2가지밖에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중을 향한 포퓰리즘과 하나는 개인이나 집단이 힘을 갖고 뭐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식으로 2가지 정책이 줄어가면서 공공선이 추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공공선을 추구를 하려면 대의민주주의의 그 대안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공동체를 살리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데요.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종로에서는 그때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거를 바탕으로 그 주민소통관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통관 제도, 주민소통관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약간 좀 느슨해져 있는 공동체를 좀 공고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 안에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뭐 아동 친화 도시의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는 일, 뭐 고령 친화 도시의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는 일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저도 공동체의 활성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주민소통관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소통관이 단순한 소통관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정말 수당도 없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할까 생각을 하면 그런 자긍심을 좀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때 중요소통 임명식에도 가서 만나보니까 머릿속에 각 동에 내가 살았던 지역의 몇 가지 일들과 해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써서 주십시오. 그런 걸 써서 주실 때 아마 우리 구청도 그렇고 우리 종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올 겁니다. 기대를 했는데 청장님 그렇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그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소통관제를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어찌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소통관께서 동네에 뿌리 박혀서 오래 사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개선을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공고화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을 제안을 해주시면 그거를 우리가 지원하고 받침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복지 사각지대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지금 종로구의 복지 서비스의 수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고 지금까지 많은 결실을 맺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가 지향하는 복지는 과연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복지 서비스의 수준이 청장님이 보시기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복지는 올해 우리 복지의 전략적인 목표는 따뜻한 동행, 함께 도약하는 복지 교육 도시 종로를 올해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주민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지금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복지의 어떤 현재 상황을 좀 얘기를 하자면 상중하로 좀 구분을 하면 그래도 상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좀 이 비는 부분, 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에 대한 출범을 시켰고요. 또 우리 지금 지금 우리 하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또 이 동네를 살피시면서 좀 이 모자란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시면 그걸 받아서 그걸 좀 충족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얘기 드리는 부분에서 연장이 되는 게 아까 공동체 활성화를 얘기 드리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내년에 만약 복지 서비스를 지향을 한다면 통합적 돌봄을 이제 좀 도입을 하자. 통합적 돌봄이라는 지금까지는 분절되어 있고 어린이 복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던 어떤 돌봄의 개념을 하나의 통합적으로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사회 공공망의 재산으로만은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과 활성화해서 예를 들면 노인정의 식사는 주변의 식당들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식당이 좀 연계를 해서 해주고 아이들의 놀이 프로그램도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까지 들어가는 재원을 재능봉사 형태로 좀 치환을 하고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공동체도 활성화하고 함께 복지 서비스를 같이 잡아나갔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하여튼 문제는 공동체를 살려내야만 우리가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주민소통관 제도에 의해서 좀 이렇게 임명되신 소통관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큰 역할을 해주시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가칭으로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 종로 드림라이더나 같은 우리가 도시락 배달을 해야 되면 굉장히 고바위가 많고 좁은 도로들이 많아서 실제로 차량으로 도시락 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시시때때로 배달을 하면서 좀 어른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나름 종로의 청년들이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라이더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일도 있겠지만 그 도시락 배달 시간에 일정 부분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라이더들이 공동체의 일원인 만큼 이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어르신의
뭐 상태가 어떤가, 건강 상태가 어떤가도 좀 살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그 가칭 드림라이더, 종로형 드림라이더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제 그 지역에 상권을 운영하시는 그 상인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왜 우리 급식 아동 복지 카드를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여기를 언제나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그런 의사가 너무나 있다.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에서 그런 가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 근데 이건 비단 아이뿐만이 아니라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우리 청년이라든지 노인분들에게도 따뜻한 식사를 함께 제공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화동의 노인복지 그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65세 이상 거동 불편신 어르신들 70명한테는 저희가 이제 그 노인복지 종합관에서 도시락을 만든 걸 도보로 걸어서 이제 배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노인복지관에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우리 경로당도 지금 어떻게 그 우리가 그 저기 배식 그 이제 중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도 계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검토하는 중에서 좀 이렇게 지역에 그 음식을 하는 분들이랑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좀 그런 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플러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조금 그 어려운 아이들이 특히 방학 때면은 급식을 안 하니까 어려운 아이들이 좀 그 이렇게 그 끼니를 거는 일이 없고 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게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그 남들이 봤을 때 쟤들이 지금 저 아이들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구나라는 게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좀 저소득 청소년들 학원비 지원하는 것들도 그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 아이가 그 구청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원이 가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표가 안 나게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아이들 그 이렇게 자존심이나 자존감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그 아이들 방학 때나 그 이렇게 영양을 충분히 그 성장하는데 충분한 영양이 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면 어쨌든 청장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의지가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도 함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사실 책임이라는 거를 누가 져야 되냐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장님 방금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실현이 되려면 이 정책이 실패하는 책임은 다 청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그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직원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도 모든 책임은 청장이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푹 놓고 추진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본을 좋아하시니까 도시의 본 그리고 도시의 길이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 협력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